필기하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쉬는 시간에 판사할 내용들만 조금 편집을 해서 드렸거든요. 지금 복사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나눠드렸던 자료니까 굳이 따로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안 들으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그죠? 일단 우리는 먼저 9페이지에 있는 그 표를 먼저 완성을 해 봅시다. 사바스란 학자가 제시한 이 공공재라는 거는 공공부문이 생산해서 공공재가 아니다. 그죠? 누가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재화의 특성에 따른 분류다. 그죠? 그래서 재화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앞서 봤던 돈을 안 내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는 배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리고 내가 소비하면 타인이 소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언제쯤 선이 삐딱하지 않겠것일런지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시장에서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재, 민간재 혹은 사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적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구두, 신발, 자,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갖췄다. 집합재 혹은 협의의 공공재, 순수 공공재다. 그죠? 그래서 국방, 치안, 등대 같은 거다. 그죠? 등대 불빛을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본다고 해서 남이 못 보는 것도 아니다. 그죠? 경합하는데 돈 안 내도 쓸 수 있다. 이거를 공유재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논의에서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하디는 공유지의 비극에서 이런 목초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도 소를 키우고 B도 소를 키우면 A 입장에서는 공짜로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상태에서 내가 소를 많이 키우면 많이 키울수록 남는 거다. 그죠? 사료값 안 들어가고 최대한 벌 수 있으니까. 근데 B도 똑같다. 그럼 개인은 합리적 선택으로 최대한 많은 소를 키우겠죠. 그죠? 내가 돈을 안 내도 되고 목초지를 이용하는데, 그리고 한 마리 더 키울수록 남는 장사다. 그러니 최대한 많이 키우겠죠. 그래서 비용 회피와 과잉 소비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에는 공유지가 파멸로 이르게 된다. 그죠? 같은 논의를, 이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을 다른 논의로 이제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행위, 타이타닉 침몰하는데, 그죠? 나 살겠다고 구명보트에 다 뛰어들면 구명보트 정원 초과로 침몰하는 거죠. 그죠? 다 집단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그죠? 배제성이야. 돈을 내야 돼. 요금을 통제할 수 있네? 근데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남이 소비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톨비 내고 들어가는데 톨비 내야 들어가지만 내가 고속도로 타고 있다고 해서 남이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자, 이 요금제는 가격을 매길 수가 있잖아. 배제성이 가격이잖아. 그지? 돈 안 내면 못 들어가. 돈을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시장에서 공급 가능하다. 그런데 시장에 맡기면 자연 독점화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명 한 명 이용하는 게 다 수익으로 직결되는 거죠. 그죠? 초기 투자 비용만 들어가니까. 이런 자연 독점의 문제 때문에. 이런 집합재는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 두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판매가 안 되니까 시장에서 과소 공급되는 문제. 왜? 개인들은 돈 안 내고 이용할 수 있으니까 누구도 사지 않죠.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긴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결국 이런 공공재, 순수 공공재 존재가 정부 개입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죠? 12번. 공유재네요. 공유지의 비극에서 말하는 공유재는 비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집니까? 비배제성이라서 돈을 안 내고도 목초지에 들어갈 수 있는데 경합성을 가지잖아. 그래서 우리 소가 풀 뜯어먹으면 남의 소가 풀 못 뜯어먹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 그래서 호수의 물고기 같은 거 예로 들 수 있고, 우리는 어업 면허제 같은 거 실시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 자원의 공화를 방지하려고. 그죠? 공유재를 시장에 방치하면 과잉 소비와 비용 부담
회피적 행동에 의해서 자원 고갈될 수 있다. 집합제를 시장에 방치할 경우 무임승차 문제 발생하고 시장에서는 장사할 이유가 없죠. 그쵸? 이거를 팔리지가 않는데 요금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민간 기업에서 얼마든지 고속도로 만들 수 있다. 그죠? 현대건설, GS건설에서 그죠? 하지만 자연독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연독점화돼서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 돼 가지고 고속도로 톨비가 그죠? 서울에서 대구 오는데 톨비가 막 10만 원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정부가 공급한다. 그죠? 자, 이 표는 좀 전에 본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채워넣을 수 있을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채워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내년에 올해 시험 볼 9급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이렇게 해서 다음에서 기역에 해당하는 재화는 뭔가 이렇게 하면 그냥 시장제, 니은에 해당하는 재화는 뭔가 하면 1번에 시장제, 2번에 요금제, 3번에 공유제, 4번에 뭐 집합제 있으면 내가 요금제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중에 이제 요 재화의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도 또 나올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보기 지문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뭔지 찾은 다음에 거기 해당하는 걸 다시 특성을 찾는 거는 요거는 이제 7급 수준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7급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9급에서 이렇게까지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연습이니까 우리는 좀 깊이 있게 연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시장제, 집합제 다 이렇게 먼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걸 적어놓고 시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재화의 특성에 따라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기 설명했죠. 그죠?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1번 지문부터 봅시다. 시장제한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기본적인 수요조차 충족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정부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서비스 상당 부분이 정부에서 공급되는 이유는 외부 효과가 아니라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자연 독점화돼서 톨비가 엄청 뛰어버릴까봐 그런 거죠. 그죠? 자연 독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공급된다. 그죠? 공유지의 비급, 공유지에서는 비용부담 회피와 과잉 소비, 무분별한 사용이 문제가 되고 과소 또는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그래서 시장에 의해서는 우리가 또 시장에 의해서는 과소 공급되는데 그래서 정부가 공급하면 과소 공급설과 과다 공급설의 논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문에서는 그거를 엄격히 보진 않고 그냥 과다 공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 지문이 이제 확실히 틀린 게 돼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공유제에 해당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온다. 그죠? 그래서 개인 입장에서 합리적 선택을 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구명보태의 윤리배반 현상과도 관련된다. 그죠?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벌 수 있으니 비용 회피적 과잉 소비 행태를 보인다. 그죠?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재화의 속성으로 인해서 결국 정부가 직접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 목초지를 뭐 정부가 직접 공급할 겁니까? 그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목초지 같은 경우에 정부가 사적으로 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부가 규제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바다 어업 면허 같은 경우에 뭡니까? 어업 면허 같은 경우에 정부가 어업 활동에 대해서 허가해주고 있죠. 어부들이 그냥 배 있다고 들어가서 고기 잡는 게 아니라 다 허가받고 등록하고 어업 활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의 비극, 공유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합제, 순수 공공제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얘는 지금 공유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15번 정부 실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부 실패는, 자,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한다, 그죠? 정부에 의한 자원 배분은 그런데, 첫 번째는 정부 부문이 가지고 있는, 내부성 혹은 내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시험에서는 내부성의 문제는 사적 이익의 추구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실현하라고 공무원을 선발하고 정치인을 선발해 놨는데 관료들이 자기 이익 혹은 자기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을 보이더라. 그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문제. 두 번째로 정부 정책이 파생적 외부 효과를 야기한다. 외부 효과는 앞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그죠? 시장 실패에서는 우리가 그냥 외부 효과라고 하고 정부 실패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회 문제에 개입했는데 그런 정부 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외부 효과다. 그래서 정책으로부터 파생된 외부 효과,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신도시 건설했더니 투기 수요가 몰려서 신도시에 또 주택 가격이 올라서 결국 서민층의 주택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파생적 외부 효과다. 그죠? 정부가 가진 권력, 이 권력의 편제로 인해서 권력 남용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규제권의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면 예전에 식당, 우리 음식점 혹은 주점 하여튼 사업한다고 영업 허가 하나 받으려고 하면 다 우리 한참 암울하던 시기에 뇌물 안 바치고는 안 됐던 거죠. 그죠? 허가 하나 받으려면 꼭 뇌물을 바쳐야 된다. 왜? 그런 규제권을 행사할 권한이 정부에 속해 있으니까. 권력 편제로 인해서 주로 규제권이 남용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반 민간 기업과 달리 경쟁자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독점적 기업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데 이걸 X 비효율성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런 정부 실패 발생하면 해결 방안을 볼 때 시장 실패 때 직접 공급했듯이 이제 정부 실패 생기면 그냥 민영화 해버려라. 시장에서 공급하자. 정부 보조금 지급 등 유도책을 부여했는데 그런 유인책에 대한 유인 수단의 감소 혹은 보조금의 감축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정부 규제 권한을 부여했는데 규제 권한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사적 이익을 계속 추구할 때는 민영화 해버려라.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정책이 필요해서 했는데 새로운 문제가 야기된다고 해서 민영화를 할 수는 없을 거고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낮출 수가 있을 겁니다. 권력 남용할 때는 민영화 하거나 주로 규제권 행사로 문제되니까 규제 완화를 하라 이렇게 될 거고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성은 민영화를 하건 권한들을 낮추는 방식 모두 다 적용 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결 방안을 볼 수 있고 원인과 해결 방안이 매칭되진 않지만 기타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우리는 이 비용과 수익의 절연으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예산 통일성 원칙에 따른 비용과 수익의 절연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이거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구급 시험에서는 대상이 안 될 건데 미시적 절연과 거시적 절연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조금 어렵게 보는 것도 있다. 그죠? 그래서 미시적 절연이 뭐냐, 거시적 절연이 뭐냐 이렇게 시험 나온 적은 없고 시험에 1, 2, 3, 4 지문 중에 이런 단어가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미시적 절연은 비용과 수익이 괴리되는데 주로 우리가 이 규제 정치 상황 혹은 분배 정책에서 많이 발생한다. 그래서 소수가 제가 조금 이걸 쓰면서 헷갈렸네. 그죠?
그러니까 고객 정치 규제 정책. 그래서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하고 이런 정책 분류는 이번에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 규제 종류 이런 것들은 이번에 문제 안 냈습니다. 이게 정책학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학 파트에서 로의 이제 정책 분류하고 이런 윌슨의 규제 정치 상황을 같이 보려고 정책 파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번 원래대로라면 이 파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 안 넣었는데 소수가 혜택을 보고 그리고 다수가 비용 부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입품 규제. 그래서 물건 수입해가지고 국내 업체랑 경쟁 붙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훨씬 싼 가격에 물건 이용할 수 있는데 물품 수입 규제 해버리니까 전 국민이 비용 부담하는 거죠. 전 국민이 수입 안 되는 통관 안 되는 물품을 비싸게 사니까 전 국민이 비용 부담하는데 혜택은 소수의 업체들이 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을 소수에게 이런 편익이 돌아가는 상황을 미시적 절연이라고 하고 거시적 절연은 주로 우리 재분배 정책 그래서 기업가적 정치 상황 그래서 다수가 편익을 누릴 수 있는데 소수의 비용 부담자의 강력한 저항이 생긴다. 그래서 정책의 성공적인 도입이 이루어지려면 대통령과 같은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재분배 정책 도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 부분에 의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정치적 과정이 포함된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시적 절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하고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당장 여러분 시험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울 필요 없나? 자, 파생적 외부 효과, 내부성, X 비효율성, 그러니까 특혜 남용.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정부 실패 원인으로. 개수는 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세보시고. 정부 실패 원인으로 잘못 기술된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 조직은 이윤과 같은 명확한 성과 기준이 없어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 건지 판단하지 않고 계속 문제점이 누적되다가 한방에 정부 실패 터지는 거죠. 정부 조직에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정치 과정을 통해 표출되기 때문에 비통합적이고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 4번 지문으로 바로 갈게요. 완전 경쟁에서만 자원 효율적 배분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불완전 경쟁이 존재하고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이 발생하는 건 시장 실패 상황의 원인인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민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부 실패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민영화할 수 없는 거 뭐였습니까? 민영화할 수 없는 거 지워버렸는데 어떻게? 파생적 외부효과. 그죠? 주택정책이 실패한다고 해서 국토교통부를 민영화해버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파생적 외부효과 해당하고 같은 식으로 19번을 먼저 풀어보면 경기 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오히려 정부 개입을 증폭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부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정책이 야기하는 파생적 외부 효과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이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해진다. 그죠? 정책을 낳는 관성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정부가 팽창해 간다. 이런 파생적 외부 효과 때문에. 그죠? 이렇게 관련된 표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8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정부 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적 목표 설정한다. 여기 있었죠, 그죠? 사적 목표 설정 여기 있었죠. 뭐에 있었습니까? 민영화 해버려라.
X 비효율성은 내부 관리상의 비효율이니까 관리 효율, 관리 개선을 위해서 민영화,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모두 다 동원할 수 있다. 그죠? 파생적 외부 효과는 민영화 해버릴 수는 없고 정보 보조 삭감하거나 규제 완화한다. 그죠? 권력 남용은 주로 규제 작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남용하는 그 규제 권한을 완화시켜라. 이렇게 우리가 표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죠? 자, 좀 실판에 판수했던 표를 다 그 자료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복사가 다 안 됐나? 양이 많지 않은데. 자, 20번 문제 풀어볼까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직접 공급해버리거나 보조금 지급과 같은 유인책을 쓰거나 규제권을 행사했다. 그죠? 공공재가 존재하면 등대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에 공적 공급의 방식으로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죠? 자연 독점화되는 상황에서는 자연 독점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자연 독점이 문제되는 철도 등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공급하게 두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서 톨게이트 비용을 20만원, 30만원씩 올려받지 못하게끔 규제권을 행사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적 유도가 아니라, 유도 말고 직접 공급이나 정부 규제를 통해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죠?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부처를 민영화할 수는 없으니까 정부 보조 삭감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방식으로 권한을 조정할 겁니다. 자, 21번 문제 역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종합적으로 한번 봅시다. 긍정적 외부 효과, 양봉업자와 가수원의 관계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의 자원 배분은 비효율적으로 존재해서 효율적인 상태보다 긍정적 외부 효과는 지나치게 적게 과소 공급되어서 문제니까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유인책을 쓰라는 거고, 외부 비경제, 부정적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외부 비경제 혹은 외부 불경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환경오염 같은 것들은 사회적 필요량보다 과답 공급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걸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권을 행사한다. 그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경제학자인 코즈가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주로 시장 자율에 의해 문제를 그래도 해결하게끔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주로 이런 외부 효과 문제가 공장과 인근 지역 주민의 문제면 양 당사자 간의 문제 아니냐. 그러면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명확한 소유권의 설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요 하천에 대한 어떤 범위에 대한 소유권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걸 통해서 결국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죠? 이에 대해서 시장 자율이 아니라 국가 개입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논의가 들어가면 대표적인 게 이 피구세라는 게 있다. 그죠? 피구는 사람 이름, 학자 이름입니다. 경제학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오염 물질을 갖다 버림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크게 세금을, 피구세라고 하는 조세를 갖다 붙여버리면 몰래 갖다 버려서 이윤이 되니까 이런 건데, 여기 환경오염 물질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오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정부 규제에 의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 세금을 걷어서 그 비용으로 이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해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들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세금 내기 싫으면 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통제, 국가개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게 피구세가 될 겁니다. 그죠? 이런 방법들까지 있습니다.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한 문제 해결은
정부 계층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도 그죠? 시장에 의해서 선거를 의식하는 정치인의 시간 할인율은 MB의 시간 할인율은 5년 안에 인생 좁아봐야 되고 그죠? 국회의원은 4년 안에 좁아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60인생 살면 60년, 100년 살면 100년이라는 긴 흐름 속에서 가치를 평가할 텐데 그래서 이 정치인들은 사회의 시간 할인율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자, 이자율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전환되는 비율인 거죠. 이자율 10%면 이 현재 가치가 1년 뒤에 10% 더 붙고 또 10% 더 붙고 이렇게 늘어간다면 할인율은 반대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상쇄되는 비율이다. 그죠? 그래서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로 전환될 때 많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죠? 할인율이 낮으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변동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의 시간 할인율은 사회 시간 할인율에 비해 높다. 왜? 우리는 긴 흐름으로 일반 국민은 긴 흐름으로 본다면 쟤들은 4년 안에 5년 안에 달성되지 못하면 6년 7년 되면 내 임기 끝나버리면 확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적 이익과 손해의 현재 가치를 높게 보는 거죠. 그죠?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런 정치인의 단견적 시각으로 인해서 과도한 정부 개입을 요구하게 되거나 타당하지 않은 정부 정책 도입으로 정부 실패가 유발되게 됩니다. 그죠? 안정경쟁시장은 이렇다라는 건 읽어보시면 와닿으실 겁니다. 그죠? 16번에 있는 오답 지문을 정확하게 고쳐놓은 거죠. 그죠? 자,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인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놓으면 이렇게 나오면 5초 만에 문제를 풀고 그죠? 일정한 구역 내 이러면 프랜차이즈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방과 후 학교 이렇게 돼 가지고 소비자 선택 딱 보는 순간 바우처 선택하고 넘어가고 그죠? 그러면 벌써 한 문제당 1분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벌써 이제 한 10초 했으니까 1분 50초를 남겼다. 그죠? 그럼 이제 영어 독해에 1분 50초를 투자해서 조정되지 않는 공통 과목의 시간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이 영어 독해를 하나 더 맞출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래서 평소 공부할 양이 많지만 행정학을 선택하는 재미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죠? 제일 뒤에 혹시 가가지고 수업 프린트 혹시 준비 다 복사 다 됐는지 확인 한번 해주실래요? 네. 맡기고 들어. 이제 좀 됐으니까 다 됐을 것 같은데 수업 중이라서 안 주시는. 필기하고 자료가 있는 분은 상관없는데 자료가 없는 분은 필기하고 싶어지면 이걸 다 적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단 자료를 조금 나눠드리고 설명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풀만하죠? 기출문제 많으니까. 그죠? 기출문제 많으니까 어디선가 풀어봤던 거.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막 다 돼 있고 이럴 때 지금은 내가 얼마나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죠? 이 안에 있는 310개 다 맞추냐 못 맞추느냐 하나씩 하지. 이거 다 얼마나 많이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얼마나 빠짐없이 지문들을 다 이해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지문들하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지문들을 얼마나 빠짐없이 내가 다 알고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겁니다. 그죠? 평소 수업 시간에 나갔던 자료 중에서 수업
내용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만 조금 정리를 했으니 없으신 분들만 이거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 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재화의 공유제, 공공재 구분, 그래서 공유제, 집합재, 요금제, 사적재를 구분했던 사바스는 이렇게 공급과 생산 주체에 따라서 민영화, 민간 위탁 방식을 10가지로 구분했다. 그죠?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계약 공급입니다. 그죠? 이 계약 공급 협의의 민간 위탁은 학교 급식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죠?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하고 우리 학교에 이번에 학교 급식을 여러분의 건강과 만족도를 위해서 빕스랑 계약을 한다 치자. 그럼 학교랑 CJ 푸드의 빕스랑 계약을 맺어서 맨날 스테이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샐러드바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CJ랑 계약을 했다 칩시다. 여러분 그 소비자 학생은 반장이 걷어간다. 그죠? 반장이 급식비 걷어가지고 담임쌤한테 제출합니다. 그죠? 소비자는 비용을 담임쌤한테 정부에 내고 정부와 CJ 빕스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민간 위탁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약 방식, 계약 공급 이렇게 붙이는 거죠. 컨트랙팅 아웃입니다. 그죠? 원어가. 자, 이렇게 계약에 의해 맺어질 때 정부는 이런 빕스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 이때 계약의 기준이 우리는 무조건 강제 경쟁 입찰 제도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게끔 요구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데 보면 식단이 부실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트위터에도 올리고 그러는데 또 사립학교 보면은 식단이 좋아가지고 그죠? 막 사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자, 정부가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죠? 계약에 따라 정부가 학교가 빕스한테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우리는 학생은 학교에 돈 냈잖아. 그지? 그래서 식중독이 단체로 발생하면 학생이 여따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학부형들은 일단 담임쌤한테 돈 냈잖아. 학교에 항의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급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고 그 요리하고 생산하는 게 빕스에서 들어와서 해준다. 그죠? 장점은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하게 되니까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 제고. 그래서 영양사 아줌마, 식당 아줌마 학교에서 공무원으로 뽑을 게 아니라 CJ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다. 그래서 5번에 있듯이 민간 전문성 활용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 그죠? 정부가 실질적으로 6번에 있는 것처럼 해당 분야 전문가를 보유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공공서비스 공급이 통제 용이해지는데 정부가 아줌마들 고용해서 직접 생산할 게 아니라 CJ가 생산한 식단에 대한 품질 평가만 하면 되니까 학생들이 스테이크 한번 이번에 핍스 매장 가보니까 무슨 스테이크 새로 나왔던데 한번 식단에 한번 쌓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면 그죠? 대형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단점은 아까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공공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 남아 있는데 실제 집행은 민간에서 행해지니까 식중독 문제가 터졌을 때 누구 책임이냐 하는 게 문제가 될 거다. 그죠?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 회피 현상. 그래서 우린 너네한테 돈 냈으니까 너네 책임져라. 무슨 소리냐? 얘들이 요리를 잘못했는데 얘들이 책임져야지 하는 떠넘기기가 생길 거다. 그죠? 수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가능성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이제 민영화의 한계와 관련된 얘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 계약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테이크 넣어준다 해놓고서는 한 달에 한 번 스테이크 들어오고 그죠? 계속 샐러드바만 들어오고 이런 품질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 허가, 프랜차이즈는 폐기물 처리 사업 생각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쓰레기 봉투, 폐기물 처리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거고 이때 폐기물 처리 사업 생각해보면 소비자는
구청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십니까? 시청 가서 삽니까? 슈퍼마켓 가서 그냥 사는 거죠. 그죠? 소비자는 기업에게 바로 비용을 지불한다. 그죠? 소비자는 시장에서 기업에게 바로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요 기업에게 면허권을 부여할 때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많이 나니까 맨날 걷어라, 혹은 이틀에 한 번씩 걷어라, 여름철에는 맨날 걷어라, 이런 식의 권리를 행사해서 권한을 부여할 때 수준과 품질을 규제하게 됩니다. 그죠? 장점은 정부가 민간을 활용하면서 품질을 규제할 수 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할 수 있다. 단점은 요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미확보될 경우에, 그래서 면허권을 부여할 때 여기 또 참여자들이 여러 업체가 있을 때 괜찮은데, 한 업체만 있다 보면 업체의 이제 서비스 품질 수준이라든지 비용 부담, 쓰레기 봉투값이 비싸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대구시에 폐기물 처리 업체가, 대구는 물론이고 옆에라도 좀 구미나 땡겨 오려고 해도 대구 경북 지역이 업체 한 군데에서 다 한다 이러면 이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부산에 있는 업체를 쓸 수도 없는 거고죠. 이제 그 업체가 봉투값 올리는 대로 좀 비용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죠? 허가 과정에서 부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를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가 실제 보조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격이 어떻다고요? 공공서비스 공급에 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곤란하고 정부가 잘 모르는 거야. 그죠? 정부가 오히려 전문성이 없어서 정부가 잘 몰라서 구체적인 수준을 정하기도 곤란하고 서비스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목표 설정도 어렵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해라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그죠? 돈으로 해결하는 거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해 줄 테니 너네가 일정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 일반 시민도 바이러스 백신을 네이버 같은 데서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겠죠. 정부가 보조금 지급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용자의 시민의 비용 부담이 감경된다. 그죠? 다만 먹튀할 수 있죠. 그죠? 보조금 횡령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은 이제 이용권 지급, 그래서 증석 여부 바우처입니다. 그죠? 자, 바우처는 정부가 직접 물품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쿠폰 같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 등을 준다. 그러면 소비자는 쿠폰 들고 내가 방과후 학교 쿠폰 들고 대구 방과후 학교를 갈지 대구 공고에 가서 방과후 학교를 할지 경북고를 갈지 선택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장점은 구매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됨에 따라서 만족도 제고될 수 있고 경쟁 유도를 통해서 보다 자기 학교에 방과후 학교 애들 많이 오게 하려고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거다. 그죠? 자, 민영화 민간 위탁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종래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해 줄 때는 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지향한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나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서민의 이용수단이 되게끔 철도요금을 제한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민영화 민간위탁 할수록 우리가 거부하는 건 뭡니까? 거부감을 갖는 건 민영화나 민간위탁 등이 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은 생존해야 되죠. 시장이 살아남아야 되죠. 이윤을 추구하죠. 그죠? 그럼 결국 시장성을 공공성보다 더 따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용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거다. 결국 요금 증가로 이어질 거다.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고 우리가 반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민영화 민간위탁 등 할 때 전체적으로 한계를 논의할 때 결국 비용 증가는 이 사회적 형평성의 침해 문제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정부가 값싸게 세금 걷어 살 때보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루어지면 형평성의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 방식 중에 바우처 제도, 정석여부 제도는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시장 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가 조화된다 이 말은 주로 이용 증서 쿠폰이 사회적 약자에게, 그죠? 사회적 배려층에게 지급되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거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데 보면 아예 이제 복지 카드 주어지잖아요. 그죠? 신용카드처럼 복지 카드 주어지면 이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홈플러스 같은데 물건 사고 복지 카드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카드 안에 남아있는 잔액만큼 물건을 살 수 있는데 그 돈을 이제 정부가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도 필요한 생필품을 라면이다, 뭐다, 이거 딱 생필품 물건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이용권을 주고 그거 가지고 네가 가서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라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런 게 이제 선택권을 부여해 줍니다. 사회적 형평성 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의 누출 현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복지카드 줄 테니 가서 애기 분유값 하시오 하고 복지카드에 돈 넣어줬는데 그걸로 마트 가서 소주 사 드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서비스 누출 현상이 문제가 되고 바우처 현상으로 사용자에 대한 쟤네 집 못 사나 보다 뭐 이런 식의 사회적 낙인 효과도 있을 겁니다. 뭐 종이 바우처, 전자 바우처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요 서비스 누출 현상 때문에 전자 바우처를 하면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카드 긁으면 그죠? 어디서 뭐 샀는지 모니터링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뭐 전자 바우처 이런 제도가 나옵니다. 아마 거기 그런 걸 묻고 있을 겁니다. 전자 바우처 나오면. 자원봉사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복지단체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욕봉사 해드리는 거다. 그죠? 그래서 모욕봉사 하러 갔는데 모욕봉사 하러 갔는데 마침 복지기관에 샴푸 린스가 다 떨어지고 없더라. 그래서 그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급한 마음에 내가 내 돈 내고 샴푸 린스 사와서 머리 감게 드리면 그런 비용, 그래서 실제 봉사 과정에서 지출한 내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모욕 서비스 시켜드렸다고 일당 월급 같은 거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는 게 자원봉사 방식입니다. 그죠? 장점은 여러분이 봉사 활동하러 온 여러분을 공무원 아닌데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신축적 인력 운용이나 정부 복지 예산이 삭감돼도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단점은 정부 책임성에 약하나 이런 자원봉사 조직을 마치 정부 조직의 정부 산하 조직인 것처럼 간변단체화 할 우려가 있다. 요 자원봉사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급 혹은 자조 방식인데, 자급 방식, 자조 방식은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부상조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복지기관에 있는 할머니들 중에서 조금 건강하시고 정정한 할머니가 좀 더 힘들어하는 할머니 좀 머리 감게 드리고 하는 그런 게 자조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처럼 소비자의 선택을 또는 민간위탁 방식 중에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뭐 만족도 제고 혹은 사회적 형평성의 실현을 위해서 쿠폰 등의 지급 뭐 이런 논의가 나오면 다 구매권 지급 바우처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그죠? 저런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면허 방식 프랜차이즈, 폐기물 처리, 쓰레기 처리, 자동차야 돈다. 그죠? 이때 시민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정부는 서비스의 수준과 질을 규제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가 마트에서 쓰레기 봉투 바로 사니까 그게 시장에서 서비스 제공자한테 바로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그죠? 보조금 방식이다. 정부가 잘 몰라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에 돈을 줄 테니 너네가 프로그램은 너네가 개발해라. 전문성이 있으니까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적합하다. 그죠? 구매권 바우처는 재분배
사회적 형평성, 재분배 성격을 가진다. 그죠? 앞에서 봤던 이 사회적 형평의 성격이 가진다는 게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재분배 성격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한테 복지 카드가 지급되는 거잖아. 그죠? 자, 보조금 수취권은 보조금입니까? 수취권입니까? 보조금 수취권 방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 수취권 방식은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수취권이니까 바우처를 의미하는 겁니까? 좀 전에 말한 복지카드, 그죠? 복지카드 안에 돈 들어가 있잖아, 그죠? 복지카드 안에 돈 들어가 있잖아. 20만원 이렇게. 그래서 보조금 수취권은 바우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보조금 수취권 방식에서는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서비스 생산 주체를 결정하는 거는 계약이죠. 그래서 학교 급식인데 빕스 들어온 거잖아, 그죠? 예전에 여러분 대학 다녀보신 분들 학교 구내식당이라면 보통 값 싼 거에 대명사인 거잖아, 그죠? 싸게 해서 아침 식사하면 뭐 1,500원, 1,800원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침 식사 제일 싼 게 1,200원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한양대가 김밥 천국이랑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도 학교 식당이 여러 개 있잖아. 뭐 건물마다 식당이 있는데 제일 메인 식당이 제일 큰 건물. 그래서 학교 안내도에 보면 학교 식당대에 있는 제일 메인 식당을 김밥 천국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김밥 천국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밥만 파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메뉴를 하는데, 한 건물 무슨 뭐 법대 안의 식당 뭐 아니면 사회과학대 안의 식당 이런 게 아니라 학교 식당 하는 제일 큰 건물에 이제 그게 들어왔는데, 이런 어떤 뭐 들어올 거다, 어떤 경쟁 입찰을 한다 이런 거 없이 어느 날 방학 끝나고 계약해서 학생들이 학교 가보니까 김밥 천국이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되니까 뭔가 총학생회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래서 민간 자본에 의해 이 대학 구내 식당의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해서 어디 신성한 학문의 전당에 민간 기업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한 학기만에 철수했다고 합니다. 결국 학생회에서 계속 반발해가지고 그런 것들, 어쨌든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제 학교 식당 생각하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민간 위탁 시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공재의 서비스 및 품질 개선에 기여한다. 자율적 통제, 정부 규모의 적정하고 작은 정부. 그래서 자, 바우처를 제외하고 나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에 대한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죠?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쓰레기 버릴 때 돈 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쓰레기 버릴 때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디 전봇대 밑에 모아놓으면 다 공무원이었잖아, 그죠? 시청소차 운전하고 쓰레기 걷어가는 분들 다 공무원일 때 알아서 정부가 세금으로 다 처리했는데, 이제는 돈 내고 버려야 되니까 저같이 사회적 소외 계층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쓰레기 모았다가 KTX 타러 갈 때 수요일 아침에 KTX 타고 부산 갈 때 이렇게 대구역에 살짝 투척하거나, 여러분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유혹 안 빠지겠지만, 혹시 뭐 집이 좀 더 멀거나 아니면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편하거나 집에 있으면 공부가 안 돼가지고 여기 근처에 고시원 사는 분들 알게 모르게 여기 학원 쓰레기통에 집에서 생활 쓰레기 학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 그죠? 대학 다닐 때 자취할 때 쓰레기 봉투 사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학교 가면 학교 안에 다 갖다 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평성의 문제, 돈 내고 쓰레기 봉투 사야 되니까 이게 문제됩니다. 저는 이제 진짜 대구역에 버리는 거 아니고 여기 지금 고시텔 잡고 살고 있는데 쓰레기 봉투를 샀습니다. 저번 주에 처음으로 2달 만에 샀는데, 쓰레기 봉투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한 묶음 달란 거였거든. 하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줌마가 어떤 크기로 줄까 이러니까 적당하게 주세요 이러니까 뭐 하나 주더라고. 하얀 색깔을 받아와가지고 640원이래. 그래서 별로 안 비싸구나, 쓰레기 봉투 별로 안 비싸구나 하고 와서 펼쳐봤더니 한 장이더라고. 한 장. 그래서 나는 한 묶음 한 10개 되는 줄 알고 하나에 64원인가 이랬는데 한 장이 640원. 저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은 쓰레기 버리기가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제시된 BOT, BTO, BLT, BTL 이런 얘기 나오면 영어 시험이라 그랬죠, 제가.
영어 시험입니다. 영어 시험. 자,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제시된 이런 방식은 다 뭐다? 정부가 당장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다. 그죠? 갑자기, 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하는데, 대구 육상 경기장을 지어야 되는데, 대구에서 갑자기 이런 메인 스타디움 지을 돈이 갑자기 생깁니까? 그죠? 돈이 없으니까 삼성한테 니네가 좀 지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빌드는 무조건, B는 빌드의 약자인데 무조건 민간이 담당합니다. 그죠? 왜? 정부가 지을 수 있으면 이런 제도 뭐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돈이 없으니까 민간이 일단 지어줍니다. 그죠? 지었는데 결국 시에 기부 체납하게 되겠죠. 시의 소유권을 넘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T는 트랜스포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T가 나온 그 순간 소유권은 이제 지은 민간에서 정부로 소유 주체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BTO든 BTL이든 지금 BTO와 BTL을 물어봤는데 둘 다 민간이 빌드 지은 다음에 곧바로 트랜스퍼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소유권 넘기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 여기 운영시에 소유권은 짓자마자 소유권 TT 넘기고 시작했으니까 둘 다 정부가 되는 거다. 그죠? 오퍼레이션이 있고 임대차가 있습니다. 그죠? 삼성에서 육상 경기장 지었는데 1000억 들어갔다. 1000억 들어갔는데 내가 이거를 시설을 운영하면 저 안에다가 뭐 롯데리아도 집어넣고 시설을 운영하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수익성 한 나한테 10년만 보장해주면 1100억 뽑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내가 운영할게 라고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성이 높을 때 대신 운영 잘못했을 때 리스크도 운영한 민간이 떠안는 거죠. 그죠? 근데 삼성이 판단했는데 1000억 들어갔는데 이거 운영해봤자 육상선수권 끝나고 나면 뭐 전국체전이나 열리겠냐? 이거 돈 안 된다. 이거 빨리 1000억 정부야. 그냥 1년에 100억씩 대구야. 1년에 100억씩 10년 동안 나눠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임대차죠. 이때는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저거를 운영한 다음에 마치 1년에 100억씩 이렇게 월세 내듯이 정부가 운영한 다음에 저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불해서 결국 1000억 들여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될 돈은 없으니까 사실 1년에 100억씩 투자해서 지은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운영은 돈 될 것 같으니까 민간이 제가 운영까지 다 할게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요 기간에 대해서만 양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하겠죠. 임대차는 당장 필요하다니까 우리가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도 하고 하니까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 육상 경기장 지어줄게. 근데 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짓고 너네 가져간 다음에 우리한테 임대차 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BTO, BTL은 지어서 일단 소유권 넘겨준 다음에 민간이 운영해서 사용료 수입을 통해 가지고 돈을 더 뽑아 먹거나 BTL은 돈 안 될 것 같으니까 정부한테 넘겨준 다음에 너네가 운영하고 나한테는 월세 주라. 둘 다 TT니까 빌드 준공되자마자 소유권 넘기고 시작하겠죠.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순서가 바뀌었을 때 뭘 지어야 시작할 테니까 BOT가 있을 거고 BLT가 있을 건데 지어서 일단 소유권 넘겨주면 정부가 싹 입 바꿀 것 같아서 불안하니까 내가 운영한 다음에 운영 종료 시점에 소유권 넘겨주면 BOT가 된다. 그죠? 그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운영 시의 소유권이 아직 T가 안 넘어갔죠. 오퍼레이션 할 때 T가 안 넘어갔으니까 운영 시 소유권이 아직은 민간에게 있을 거고 소유권 이전 시기는 요 운영 계약 종료 시점이 되겠죠. 그죠? 운영 계약 종료 시점에 소유권 비로소 넘겨줄 겁니다. 그죠? BLT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BOT고 BLT고 막 이름도 비슷한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어 단어 시험입니다. 그죠? 영어 단어 시험이다. 자, NGO의 역할 확대 원인인데 그래서 시장도 실패했고 정부도 실패했고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죠? 자, 이렇게 볼 때 시장 실패, 정부 실패뿐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조직, 네트워크의 가능성, 뉴 거버넌스 이런 게 모두 가능해진 거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그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분 거창한 정보통신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참여자들 간에 메일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다 발달한 거죠. 그죠? 그래서 NGO가 공공 부분에 참여하는데 필요하다면 화상회의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정부랑 같이, 그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참여를 증대합니다. 학습 조직과는 상관없는데, 자, 27번도 기출문제고 28번도 기출문제인데 나란히 배치했는데 왜 비슷한 걸 했습니까? 하루 저녁에 24시간 국방 문제 냈다더니 문제 내기 싫어가지고 비슷한 거 저렇게 막 때려 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기본적으로 현대적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성숙화됨에 따라서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따라 참여 욕구의 증대,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민주화되면서 참여 욕구의 증대와 주로 이 정부 실패 70년대 후반에 정부 실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강조된 거다. 그래서 민주화와 정부 실패에 대처하는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한정적으로 바라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데, 또 큰 흐름에서 뉴 거버넌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 실패, 현대 행정국가의 등장. 그래서 행정국가가 적극국가, 급부국가, 그죠?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작용을 통한 복지정책의 실현. 그런데 과도한 복지정책이 가져온 문제점, 복지국가의 위기, 재정의 부담의 증가, 사회적으로 노동의욕의 감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등장한 이 신행정국가에서 정부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조하는 뉴 거버넌스 같은 움직임도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뉴 거버넌스 입장에서 보면 시장도 실패할 수 있으니 시장, 정부, 시민사회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시장 실패 확대, 정부 실패 확대, 정부의 진전이 모두 다 NGO 활동의 증가 이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 행정관계에서 좁은 의미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저 시장 실패 논의는 이 현대행정국가 이전의 논의라고 보고,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최근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이 정부 실패가 원인이 되어서 주로 시민사회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둘 다 나온 거야. 둘 다 나왔던 거야. 둘 다 기출 문제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세모표하고 들어야 되겠지, 세모표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이렇게 민주화와 정부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참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게 이 정치적인 의미에서 NGO의 증가 원인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뉴 거버넌스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시장 실패도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된다. 자, 문제를 그래서 일부러 나란히 배치를 해봤습니다. 1번,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참여욕구 증대하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요구된다. 시민사회 활동을 대표하는 NGO나 NPO 공통된 특징으로 이런 걸 들 수 있다. 여기서 NGO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조직,
미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NPO는 비영리 조직, Non-Profit Organiz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얘의 특징이고 이거는 얘의 특징이니까 이게 틀린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NGO의 개념과 NPO의 개념을 딱히 구분해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런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비정부 조직 NPO 모두 이 정부 비정부 영역에서 공공목적 수행을 위해 존재하는 이런 조직들로 보고 이거를 개념을 엄격히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론의 여지가 좀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이제 2번으로 발표됐던 문제라서 이렇게 제시해봤습니다. 문제은행 풀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지문들이 있을 거니까 교수님이 이제 대학 교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객관식 시험을 쳐본 적이 있는 교수는 저런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 써서 이거 이렇게 이해하면 저렇게 이해하면 생각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를 내면서 이런 거 개념 가지고 막 물어보고 하는 문제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면은 뭐 NGO나 NPO나 영리성 비정부성 이러면서 그냥 타이핑 다다닥 해버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의미가 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1번 문제도 그랬잖아요, 그죠? 아까 1번 문제도 사소한데 정부 외에 공사조직 이게 정부가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또 물고 늘어지면 그래서 혼자 너무 그런 거에 빠져들어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고 세모치고 넘어갈 건 세모치고 넘어가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도 기출문제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 놓고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으니 이 지문은 일단 세모 이렇게 표기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NGO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뉴 거버넌스에서는 NGO 협력체계를 중시하고 살라몬은 NGO의 실패 현상을 4가지를 제시했는데 NGO 실패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일단 NGO는 돈이 없다 했죠. 그죠? NGO는 돈이 없다. 가진 자원이 없다. 파괴적, 불충분성. 그러니까 파괴적 활동을 하려고 하지만 돈이 없다. 자원이 없다. 불충분성.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대주는 정부나 대기업에게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뭔가 걔들을 심하게 까지 못하죠. 파괴적 온정주의로 흐르게 되는 거고 그들은 열심히 하고 싶어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해서 무책임하다, 전문성이 부족이다. 그래서 파괴적 아마추어리즘 이런 얘기를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2번에 있는 전문성, 책임성 부족 현상은 파괴적 불충분성이 아니라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에 해당한다. 그죠? 그래서 파괴적 불충분성은 자원이 없다. 그래서 정부 지원 등을 받다 보니까 지원해주는 업체에 약하다. 파괴적 원정주의. 파괴적 배타주의는 관심 영역별로 잘 아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NGO는 주로 파괴적 배타주의가 정치 부분에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정치 활동이 국한되는 거고 파괴적 아마추어리즘은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NGO 관련해서 제일 어렵게 나오면 30번처럼 NGO 성장 원인에 관한 거다. 이론 하나하나 이해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잘 내용이 많다고 해서 안 보고 넘어가 버리면 문제되는데 이해해보면 어려울 거 없는 거죠. 상호의존 이론이다. NGO 활동이 증가하는데 이유가 상호의존 이론이다. 어떻게 정부와 NGO가 서로 약점을 보완해 주면서 상호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NGO 활동이 증가한다. 공공재 이론이다. 공공재는 시장 실패에서 원인이 됐죠. 그죠? 그래서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역시 정부는 또 이 정부 실패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죠? 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NGO가 대두된다. 다원화 이론은 말 그대로 다원화되어 있다. 요구가 다양화되어 있다. 정부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다원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정부 혼자서 다 채워줄 수 없으니 NGO가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활동이 증가된다. 소비자 통제 이론은 NGO가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를 공공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NGO 활동이 증가된다라는 이야기죠. 말 그대로. 자,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서비스가 구매되는 상황이나 등등등을 볼 때
영리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다. 요거는 이제 신뢰 이론인 거죠. 그죠? 그래서 민간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 철도 마찬가지는 철도 민영화 민간 기업에 하면 민간 기업 신뢰하지 못한다. 왜? 걔들은 뭔가 이윤 추구할 거 아니냐. 그러니 공공 부문에서 해주길 바라는데 정부의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 그 부분을 NGO가 대신 메꿔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프린트 9페이지 한번 볼까요? 프린트 9페이지. 자, 칠판 보실 분 칠판 보면 되고, 공공재 이론은 시장 실패로 인해서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하는데 정부 또한 정부 실패 문제가 있기 때문에 NGO가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신뢰 이론은 4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가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비영리성을 띤 준정부 조직을 더 신뢰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다 제공하지 못하면 공공성을 띤 영리성이 없는 이 비정부 조직에 의해서 NGO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호이전 이론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준다. 소비자 통제 이론은 시민이 행정을 통제하고 호가 권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NGO 활동이 증가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소비자 통제 이론 측면에서 NGO 증가했죠. 그죠? 정부를 불신하니까 정부에 대한 통제 중심으로 우리나라 NGO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죠? 사실은 상호이전 이론처럼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이런 게 이제 선진국 스타일이며 우리는 소비자 통제 이론 측면에서 주로 등장했죠. 그죠? 사회기원론은 뭐 다윈의 종의 기원 이런 것처럼 NGO가 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선택받은 제도적 결과다 이런 거죠. 다원화 이론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기업가 이론은 NGO와 정부가 서로 경쟁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사회의 다양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NGO 활동이 경쟁 속에서 더 증가하게 된다. 이런 게 기업가 이론입니다. 정책 연결망 모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네트워크 참여자로 NGO 활동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이름 보면 이름에서 내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니까 내용이 몇 개 여러 개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용을 읽고 이해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행정 2년 파트 문제풀이 같이 진행하겠습니다.